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로부턴 건담 에이지2 다크하운드. 드디어 저도 받았습니다. 다크하운드. 일단 겉박스 벗기고 생각을 하죠. 짠. 패키지 컬러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6월 웹판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한국에는 7월에 입고가 돼서 저도 며칠 전에 받은 상태고요. 가격은 엔가로 21,000엔. 좀 센데? 국내에서는 252,000원입니다. 그래도 변형도 할 거고 라고 하지만 변형하는데 파츠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완전 변형이 아니던데? 저는 당연히 그래도 변형만큼은 완전 변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에 샀는데 약간 배신감. 일단 패키지 다크하운드의 모빌 슈트 상태 굉장히 멋지게 나와 있고요. 배경 같은 경우도 적당히 하얗면서 패키지 자체는 라벨은 은색에다가 전체적으로 좀 검은 색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뒷면 같은 경우도 공식 사진들과 함께 합금도 여기저기 쓰였다고 하는데 발이랑 발목 쓰인 것까지는 알겠고 무릎도 적당히 알겠고 몸통에도 조금씩 쓰였어요. 근데 팔꿈치가 위아래는 그러니까 관절 링은 플라스틱인데 가운데에만 합금을 써가지고 이거 괜찮나 싶거든요. 이게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꺼내고 만져보면서 보면 알겠죠. 오픈! 짜잔.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입니다. 밑에는 베이스랑 와이어 이런 거 교체 파츠 조인트 파츠 이것저것 많이 보이고요. 에이지2가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한 애가 아닐 텐데 아무튼 간에 위에가 본체랑 무장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재밌는 게 생각해보면은 에이지2 다크하운드가 가지고 있는 무장이 몇 개 없어요. 그마저도 장착 다 하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남는 파츠가 뭐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다크하운드 에이지2의 변형이 복잡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아무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디스플레이 베이스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BCD언의 마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음박 메탈릭 실버네요.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건담 에이지2 다크하운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보조 스탠드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도츠랜서가 조금 길다 보니까 그걸 장시간 전시할 때 쓰라고 있는 보조 스탠드고 메인 스탠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손은 기본 장착되어 있고 무장손이 한 세트, 사실상 이제 빔사배를 주기 위한 그런 무장이라 보면 되겠고 라이플 세트도 한 세트, 도츠랜서라던가 앵커샷을 쓰기 위한 손이고요. 편손은 두 종류입니다. 완전히 쫙 편손이 있고요. 살짝 구부린 손도 있어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도츠랜서, 이게 좀 멋집니다.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이 렌스 부분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 렌스 부분은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들 참 이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로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는데 요 안쪽에 BCD언의 마킹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빔 발칸 부분도 안쪽에 색깔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검은색의 바디라든가 가드 부분들도 잘 되어 있죠. 밑에도 마킹이 조금 들어가네요. 지금 상태면은 변형을 위해서 손잡이를 넣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손잡이를 밑으로 내리고 참고로 이거 락도 걸려요. 끝에서 탁 하면서 락이 걸려요. 그래서 풀면서 내려줘야 하고 안쪽에서 파츠까지 전부 다 슬라이드로 꺼내주면 손에 쥐기 위한 형태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지 싶은 거 하나. 랜서 서포트 파츠입니다. 이게 뭔고 허니 도츠랜서가 방금 이야기했던 좀 깁니다. 본체보다 조금 더 길어요. 꽤 긴 편이라서 무게중심이 좀 앞에 나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손목의 볼 조인트 악력만으로는 좀 주기 힘들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빼고 이 뒤쪽에 서포트 파츠를 끼우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라이플손 끼고 장착을 하면서 이제 팔꿈치 뒤쪽에다가 이게 랜서를 고정하는 고정핀입니다. 이런 것까지 필요해?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앵커샷, 어깨에 있는 바인더에
이게 장비를 하고 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손잡이를 딱 밑으로 하게 해서 손에 쥐는 형태. 후크 자체도 메탈릭 컬러로 잘 되어 있고요. 후크 연결부도 금색 포인트 멋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마킹도 작게나마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색깔 자체도 건메탈 컬러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앵커의 이 후크 부분을 잡아 빼주고, 짠! 와이어 파츠. 예, 와이어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앵커를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발사하는 형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어 자체는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끝에 달려있는 것도 가벼워가지고 막 휘거나 그러진 않네요. 다음은 빔사벨. 빔사벨 자루고요.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위아래가 똑같고요. 빔 파츠는 2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긴 것과 짧은 것. 기본적으로 펄 도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깔 자체는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빔사벨 자루 갖고 와서 앞쪽과 뒤쪽 전부 다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자루가 다 빔 파츠가 끼워질 수 있게 빔 파츠도 2개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모빌 슈트 그리고 모빌 아머 형태 2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모빌 슈트 때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다리 사이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얇은 이 조인트를 끼우고 좀 멀리서 끼우게끔 되어 있는 거고, 모빌 아머 같은 경우는 적당히 파츠 고정하면서 이제 뒤쪽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굳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측부터 봅시다. 변형용 추가 그리고 교체 파츠들입니다. 아니 무슨 파츠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수적인 게 몇 개 있어요. 필수로 써야 하는 게. 일단 필수로 써야 하는 게 요겁니다. 랜서 커넥터입니다. 가슴에 도츠 랜서를 끼우기 위해서 있는 추가 연결 파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슴 장식 대신에 이게 들어가니까 가슴 장식은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변형용 무릎 A, B입니다. 이 무릎은 외장을 교체하는 거고요. 요 B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그러니까 무릎을 길게 만들어줄 추가 프레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적인데 없으면 헐렁거리는 바인더 커넥터입니다. 팔 뒤쪽에다가 고정을 하고 이 바깥쪽 홀더에다가 바인더를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양쪽 다 들어가 있고, 손 대신에 끼워질 손과 다리 커넥터입니다. 이게 안쪽에 보면 이제 손목 조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다리 뒤쪽에서 착착하면서 고정시켜줄 그런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등 허리 커넥터입니다. 골반 뒤쪽에 있는 외장 파츠를 교체를 할 거고요. 골반 뒤에 장착이 되고 여기에 등이 와서 꽂히는, 그래서 허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랜딩 기어 파츠입니다. 일단은 짠! 도츠 랜서 아래쪽을 교체를 하는 파츠입니다. 여기도 도색은 다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약간 랜딩 기어처럼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형용 무릎 C입니다. 아까 A, B를 봤잖아요. 이번엔 C, 랜딩 기어용 연결 파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 중에 이 B 파츠, 이 중간 연결 부분을 교체해주는 거죠. 그러면 구성 다 봤으니까 일단은 완성부터 시켜주도록 합시다. 도츠 랜서는 이제 옵션 부장이니까 빼놓고, 아닌가, 옵션이라고 하기엔 변형할 때 쓰니까 고정, 아무튼 손에 쥐는 거니까 빼놓고 몸에 고정하는 놈으로다가 빔사벨이랑 앵커샷을 장착을 시켜봅시다. 일단 앵커샷은 이 손잡이는 이렇게 뒤로 펴주고 그 위쪽에 있는 홈 파여 있는 부분을 요 바인더 중앙에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양쪽에 2개 다 잘 끼워줍니다. 이게 ACG 때는 손잡이가 접히질 않아가지고 팔에 막 간섭도 있고 그랬는데 없네요, 메탈로보통은. 그리고 팔을 양팔 다 들어주고 사이드 스커트를 앞으로 제껴주고 뒤쪽 스커트 살짝, 이게 가동이 약해요. 이게 빔사벨 편하게 끼기는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빔사벨을 위에서부터 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빔사벨 손잡이 정중앙에 보면 틈새가 하나씩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내부에 보면 양옆으로 지금 돌기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보이네. 아무튼 돌기 보인다. 돌기가 양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부터 끼워야 합니다. 이렇게 뒤로 끼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빔사벨 빼고 넣고 뭐 자유롭겠지만 현실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HG 때도 약간 번거로웠던 건데 이 메탈로보톤 되니까 더 번거로운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장착을 하면 AG2 다크하운드 완성입니다. 이렇게 기본 무장, 고정 무장까지 다 장착을 한 상태죠. 일단 쭉 둘러보면 그래도 전체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부분, 회색 부분 잘 도색 다 잘 돼서 이쁘게 색깔들 잘 이루고 있고요. 마킹들도 라인 위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바인더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메탈로보톤이 기본적으로 논스케일이어가지고 사이즈가 144분의 1이랑 엇비슷할 뿐이지 사이즈는 좀 더 크거든요. 특히나 좀 변형이 들어가는 애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퍼스트 건담이랑 비교했을 때도 덩치며 키며 월등히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제 해적이 되면서 안테나 중앙이 해골 문양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도 뭐 이제 검은 색깔 내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잘 돼 있고요. 안테나의 특유의 그 붉은색도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안대 대신에 바이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왼쪽 눈은 금색깔 눈 잘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눈은 금색깔 눈 앞에 클리어 그린으로 된 바이저가 씌워져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머리 양옆에 덕트 부분도 내부 건메탈 도색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AG2 특유의 그 뾰족한 턱 형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자를 쓴 것처럼 머리 위쪽도 약간 넓게 표현되어 있죠. 마킹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좌우가 비대칭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몸통도 한번 봅시다. 몸통부터는 그냥 일반 AG2의 그 컬러 바리에이션이잖아요. 가슴 빼고 가슴 정중앙에 마치 해골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는 이제 다크하운드가 되면서 생긴 거고 나머지가 이제 AG2 원래 노멀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복부에 금색 포인트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흉부 덕트도 주변에 붉은 색깔 파츠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라인 마킹도 약간씩이나마 이제 몸통 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허리 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특유의 그 각진 외장 형상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AG2 같은 경우는 이제 백팩을 날개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날개 형상도 멋지게 되어 있고 뒤쪽 역시 건메탈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도 일단 원래는 흰색이었던 부분이랑 원래 파란색이었던 부분 요게 또 이제 진한 회색과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또 색깔 차이가 좀 있고요. 이 부분도 라인 마킹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어깨 위쪽이라든가 앞뒤로 해가지고 붉은색, 회색 이런 라인들이 들어가는 편이고 재밌는 점은 어깨 바인더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연장되는 기믹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앞뒤 가동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팔 자체도 되게 심플한 형상이죠. 근데 아까 이제 패키지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팔꿈치 관절은 가운데 중간 파츠만 합금이고 위아래는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괜찮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앞서 발매한 다른 메탈로보톤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팔 뒤쪽에 보면은 이 손목이랑 팔꿈치 사이에 아까 아까 봤었던 구성에서 본 조인트 같은 것들 끼우는 그런 구멍도 있어요. 그리고 바인더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 이제 망토 같은 실루엣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일 것 같아요. 꽤나 멋지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쪽 역시 라인들이 곳곳에 좀 많이 이쪽은 가장 크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 가운데 보면 BCD연의 마킹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가만 보면 건메탈과 블랙 같이 있는 것도 보기 좋은데 안쪽도 약간 내부 프레임 들어가 있듯이 이제 관절부의 파츠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바인더 끝 내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고 잘 보면 바인더 끝부분은 엄청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치거나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앵커샷도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이제 AG2 노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부분이죠. 잘 보면 앞쪽 스커트에도 안쪽에 건메탈 이제 프레임이 노출된 걸 표현한 듯한 부분도 조금 있고 마킹도 라인 마킹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날개 중 하나죠. 근데 되게 얇고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혹시나 이제 자칫 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히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잘 보면은 가운데 BCD연의 마킹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 마킹과 붉은색도 이쁘게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 조형 자체는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뭉툭한 거 없이 옆에서 보더라도 칼날처럼 엄청 날카롭게 조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AG2 노멀의 그 다리 형상이죠. 여기서 색깔만 바꾸면 노멀 그런 부분. 진한 회색 컬러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무릎이랑 발목 같은데 이 정강이 라인으로는 투톤입니다. 좀 더 진한 회색을 쓰고 있어요. 잘 보면 색깔 톤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디테일이 많고 그러진 않지만은 약간씩의 패널 라인이 추가됐는데 이런데 이제 골반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움푹 파여 있는 음각도 있고 바깥쪽에 패널 라인 형상도 살짝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외에는 무릎 아래쪽으로 약간 덕트스러운 그런 약간의 디테일 추가라던가 아래쪽으로는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또 덕트 형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마킹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붉은 색깔의 라인 마킹이 좀 돋보입니다. 그리고 정강이 라인에도 지금 앵클가드 쪽으로 해서 금색 포인트들이 조금씩 생기기도 했고요. 그 종아리 같은 경우도 역시나 포인트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발바닥에 디테일이 꽤나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무릎도 아래쪽 관절은 합금 쓰고 있는데 위쪽 관절은 플라스틱이네요. 변형 때문에 너무 뻑뻑해서 이렇게 했나? 그럴 수도. 자, 다음은 가동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은 아까 뭐 변형 조인트가 막 추가되는 거 뭐 괜찮습니다. 가동이 제일 문제예요. 어디가? 허리가. 아니 좀 너무하다 싶은 부분이에요. 허리에 볼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뭔가 하체 무게에 비해서 엄청 헐겁다? 요게 좀 많이 신경 쓰입니다. 거기다가 고관절 구조도 이게 뭐 나쁜 구조는 아니지만 내부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괜찮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물론 멋있는 건 별개입니다. 멋은 있어요. 멋은 있는데 내부 구조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다. 일단은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볼 조인트 돌아가지고 고개 돌리고 들고 숙이는데 아래쪽에도 볼 조인트가 하나 있어서 턱을 빼고 넣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 뭐 덕분에 고개를 크게 들어 올리거나 하는 액션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안쪽 프레임이 뽑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중관절이거든요. 팔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인데 이 부분이 뒤로 가동을 한번 해주고 안쪽에서 합금 프레임이 뽑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상하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 HG는 요 안쪽 외장이 가동을 하면서 이제 상하 가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다. 그리고 어깨 외장은 별도로 이렇게 가동을 해주고 바인더도 크게 가동을 하면서 팔 옆으로 드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주는 편이죠. 엄청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팔 자체는 볼 조인트로 합금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합금 볼 조인트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 정확히는 이거 볼 조인트입니다. 회전이 가능한데 볼 역할을 하는 건 생각보다 각도가 좁은 편인 그런 볼 조인트.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형태죠. 근데 이게 위쪽 관절이 분명히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은 되게 가동 안 할 것처럼 되게 튼튼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아무튼 이중 관절이다. 그리고 손목은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메탈로보톤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그 볼 조인트예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중 볼 조인트 그리고 그 위에 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총 관절이 3개입니다. 그래서 허리 연결부의 볼 조인트 이 부분은 은근 튼튼한 편입니다. 꽤나 튼튼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통해서 회전도 할 수 있고 들고 숙이고도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스윙도 이걸로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허리 중간부에도 볼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뒤로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뒤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좌우 스윙, 앞뒤 가동 이쪽 볼 조인트에서도 해줍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축 이쪽도 꽤나 헐거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 앞뒤로 좀 출렁거리는 부분은 지금 이 축관절도 한몫하거든요. 이거는 변형 기믹을 한번 써가지고 보여드리면 이거 원래 빼면 빠져요. 안쪽 구조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잘 보면 합금으로 되어 있는 볼 조인트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스윙이라든가 꺾는 거 할 수 있고요. 그 위쪽으로 리벳으로 되어 있는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엄청 헐겁습니다. 좀 멀리서 보면 되게 왜 이렇게 헐거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이것 따라서 볼 조인트도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이 부분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일단은 스커트들 가동은 아주 잘 됩니다. 대신에 뒤쪽 스커트는 크게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고관절 자체도 보면은 축이동 기믹이 있어요. 이 끝부분은 볼 조인트 연결인데 이 안쪽에 있는 합금 프레임 쪽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빼는 축이동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다리 이렇게 좀 들어 올릴 때 합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가 엄청 튼튼하기도 하고요. 축이동하면서 엄청 많이 이렇게 다리 살짝만 벌려주면은 스커트 간섭 없이도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축을 가장 위로 이렇게 올려두는 경우에는 사이드 스커트도 뭔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고 양쪽 다 이렇게 올려두면은 묘하게 골반이 너무 넓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가운데 중심 잡기가 조금 애매한 느낌도 있어요. 양쪽 다 볼 조인트에 축이 다 있으니까 가장 안쪽으로 넣어도 좀 불편한 감이 있다. 조심히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 뒤쪽 스커트의 안쪽 프레임이랑 허벅지랑 완전 맞닿기 좋아요. 엄청 잘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뒤쪽 스크래치도 주의해야겠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그래도 아주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의 무릎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은 볼 조인트로 회전시킬 수 있겠고 안쪽으로 꺾을 때는 밑에 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엄청 타이트해서 이 이상 안 움직이나 싶어요. 반대쪽으로 해보니까 완전 꺾이네요. 거의 90도 가까이 꺾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이 엄청 타이트하다. 이게 안 움직이기도 한다. 안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볼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조심히 만져야겠다. 그리고 발바닥 가동도 있죠. 변형 때문이라도 발바닥이 뒤로 접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가동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 보기 전에 이 도트 랜서 장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근데 서 있는 거 보니까 또 멋지긴 겁나 멋지네요. 일단 이 서포트 파츠는 끼워놓은 상태고요. 아까 구성에서 꼈던 거 그대로 오른손 제거를 하고 도트 랜서 하부를 떼어내고 라이플 손을 이제 팔에다가 먼저 좀 껴놓을게요. 낀 다음에 도트 랜서를 먼저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밑으로 가서 이 랜서 아래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앞뒤로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 파츠를 끼워주면 됩니다. 그거랑 같이 이 팔 뒤에 있는 서포트를 같이 잘 맞춰 끼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트 랜서 끼우면서 이 서포트도 같이 잘 끼워서 손목을 보강해 줍니다. 이 서포트가 없으면 이게 처져요. 손목이 이 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트를 사실상 반필수로 써야 한다. 그렇게 도트 랜서 이렇게 팔에 고정시켜 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전개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로 갑니다. 아까 외형 보면서 어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슬라이드 외에도 바인더에도 가동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끝부분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가동 축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 바인더의 위쪽 파츠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시키면 공간이 생기면서 이 바인더가 앞뒤 가동 축이 가동 가능해지면서 좀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옆으로만 펼쳐지는 건 아니다. 자, 그럼 무장 장착과 기믹도 받겠다. 이제 액션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도트 랜서 액션! 이렇게 도트 랜서를 앞으로 해놓고 돌진하는 그 모습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쓱 옆으로 돌려보면은 그래도 포즈가 꽤나 멋지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허리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허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각도 틀어가지고 포즈 유지하게 해놓긴 했는데 아까 허리 이야기 좀 했잖아요. 이게 좀 다른 각도가 되면 살짝 다른 각도가 되면 이 허리 유지가 힘들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하면서 빈발칸을 쏜다라는 느낌의 구도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즈 취해놓고 보면 확실히 랜서가 길긴 길어요. 프로포션을 수정하면서 엄청 길게 뽑았네요, 진짜. 그리고 호쾌하게 빔삽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왠지 망토 펄럭이면서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상당히 보기가 좋단 말이죠. 다른 것보다 뭔가 다크하운드라서 잘 어울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앵커샷 액션! 이렇게 앵커샷을 손에 쥐고 발사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인더에 장착한 상태에서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바인더를 앞으로 쭉 뻗으면서 손으로 뽑는 그런 모션 없이 바로 즉시 발사. 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렇게 뭔가 기습하듯 탁
쏴가지고 적을 걸고 당겨서 이런 식으로 랜서로 콱 하고 찍는다라는 느낌.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끌고 온 앵커가 뒤로 쫙 하고 이렇게 다시 말려 돌아오면서 찍히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완전 부장 상태에서 이제 베이스, 전용 베이스에도 올려봤습니다. 요 H2 다크하운드의 이름과 함께 이 검은색의 베이스가 오히려 이제 검은색이 기체여서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전시해 놓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형도 시켜봐야겠죠. 스트라이더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츠 랜서에서 서포트 파츠는 뺐습니다. 요건 제거하고 가야 되고요. 일단 처음 꺼냈을 때처럼 뒤쪽 파츠 안으로 슬라이드 넣고 손잡이 뒤로 들어서 고정. 이 상태로 대기. 이따가 한 번 더 만져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에서도 떼어내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손을 떼어내야겠죠. 아까 구성 보면서 손도 바꾼다 제가 이야기했었죠. 손 빼주고, 그리고 허리로 가서 이 허리 정중앙에 있는 이 BCD온 마크 박혀있는 파츠도 빼줍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가서 아래쪽 관절 살짝 가동시킨 다음에 무릎 외장도 빼줍니다. 양쪽 다. 그리고 떼어낸 무릎에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 이 조인트 있던 부분을 이렇게 위로 들어줍니다. 완전히 들어줄게요. 그리고 다리는 이 발목이나 고관절까지 전부 다 일자를 만들어주고 다리 역각으로 꺾어줍니다. 위쪽 관절은 뒤로, 아래쪽 관절은 앞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한번 꺾어, 앞으로 한번 쫙 꺾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빼놓은 프레임은 여기 정강이 위에 살짝 걸치면 오케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뒤로 꺾고, 앞으로 꺾고. 그리고 발바닥도 아래로 완전 접고 앵클 가드로 빈 공간을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가동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 쪽 변형은 끝나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어깨로 가서 어깨 자체가 외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어깨 삐져나온 건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어깨 외장이 바깥으로 뽑혀 나온 상태에서 바인더는 바깥으로 들고 그대로 팔을 덮듯이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깨 외장만 바깥쪽으로 가동시켜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이렇게 90도 들어줘야죠. 이때 잘 가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깨 안쪽 이 금속 프레임에 있었던 이 발칸의 총구가 잘 노출이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정중앙에 잘 배치시켜준 다음 이 흉부를 머리 누르면서 싹 올려줍니다. 이때 가슴 장식이 튕겨나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혹시나 많이 날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잘 빼놓습니다. 이제 안 쓸 거니까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쯤 되면 버티기 힘든 허리가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하니까 조심히 만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다 들어 올려서 다리를 벌린 다음 골반 뒤쪽에 고정 장치를 풀어줍니다. 이걸 풀면 제타건담 마냥 이제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자, 다리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쪽에서 뽑혀 나오는 관절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렷 자세라고 했을 때 이 상태 그대로 안쪽 관절만 뽑혀 나와서 연장시킨다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다 됐으면 뒤쪽 스커트를 앞으로 밀고 고정 장치를 다시 조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뒤쪽 스커트 내부에 허벅지랑 계속 간섭 생기던 이 고정 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위로 들면서 방금 벌려둔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고정시켜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방금 뽑혀 나온 프레임을 이 친구가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죠? 들어 올려진 거. 그 상태로 사이드 스커트의 날개는 앞으로 가동을 시켜 놓고요. 자, 지금부터 고정 장치들을 활용을 해줄 건데 일단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일단 아까 처음에 뺐던 이 골반 뒤쪽부터 뒤쪽 스커트에 BCD온 마킹이 있었던 이 허리와 등을 연결해주는 서포트 파츠, 정확히는 연결 파츠를 끼워줍니다. 이걸로 등 정중앙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허리를 뒤로 꺾으면서 이 부분을 끼워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볼까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없으면 일단 변형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변형을 했다 그러면은 위를 들면 허리가 내려옵니다. 허리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구성 설명할 때 선택입니다 라고 했지만 선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허리 뒤쪽이랑 등을 연결을 했고요. 잘 끼워진 게 보이네요. 자, 다음은 바인더 연결 파츠를
이제 손목 뒤에다 끼우고 바인더를 팔 쪽으로 당겨주면서 이 위쪽 여기를 연결시켜줍니다. 고정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이거는 근데 정말 선택일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 부분. 다음은 이 손이랑 다리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 파츠를 가지고 와서요. 이 클립 부분은 다리 쪽으로, 그리고 파여있는 구멍은 손목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손 대신에 이걸 끼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손 쪽에 먼저 좀 끼운 다음에 그 다음 다리로 가서 요 프레임의 틈새가 좀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틈새. 이 틈새를 이걸로 고정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끼울 때 손목을 먼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 고정 장치를 좀 편 다음에 다리로 가서 고정시키면 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다음은 좀 아래쪽으로 가서 일단은 사이드 스커트 앞쪽을 향해서 관절 꺾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무릎이죠. 무릎은 요 연결 파츠, 그러니까 변형용 무릎 B 파츠, 이 친구를 지금 생겨난 프레임의 틈새 역각으로 꺾으면서 구멍이 생겼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무릎 위쪽 틈새랑 맞게 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핀이랑 얇은 핀이 있는데 그거를 프레임 사이에 끼운다라는 느낌? 이렇게 잘 껴주고, 그리고 변형용 무릎 A, 요게 실루엣이 원본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이제 왼쪽이 변형용이고 오른쪽이 그 일반 MS용인데 딱 보면 사이즈 차이도 없고 뭐 색깔 차이도 없고 해서 보면 안쪽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차이가 있어요. 더 심플하게 생긴 쪽이 변형용입니다. 그래서 끼워 놓은 파츠에 가서 잘 장착을 해주도록 합니다. 왜 약간 이럴 필요가 있나? 아니, 무릎 각도가 더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나? 마지막은 도츠 랜서죠. 일단 가슴 장식은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대신에 도츠 랜서 연결해줄 연결 파츠입니다. 이 경사면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이 넓은 쪽을 도츠 랜서 손잡이 쪽, 그러니까 조인트가 될 부분에 가서 좀 전체를 감싼다는 느낌으로 끼워준 다음에 요 하부 파츠는 뗀 다음에 이 뒤쪽 조인트, 아까 앞쪽 조인트였잖아요. 뒤쪽 조인트에 가서 잘 끼워줍니다. 그 다음 가슴 구멍에 가서 연결. 그리고 뒤로 가서 디스플레이 조인트 골반 쪽에다가 잘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스트라이더 모드 완성! 와우. 멋은 있습니다. 랜서도 엄청 길어져가지고 되게 박력이 있고,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뭐 옆모습도 적당하고 두께감도 나쁘지 않고, 뭐 골반도 이제 완전 변형이 됐고, 오밀조밀하게 팔다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요 느낌도 꽤나 보기가 좋습니다. 뭐 스트라이더 모드의 특징 중 하나였으니까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치만 변형 과정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이상하다. HG 땐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솔직히. 아니, 무릎을 뺐다가 파츠 교체. 아니, 가슴을 이게 뭔가 HG도 하던 거를 메탈로보톤이 못하는 느낌이 살짝. 뭐 그래도 뭐 이 실루엣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 멋은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랜딩 기어도 할 수 있거든요. 잠시 빼서 일단 아래쪽 날개를 다 펴줍니다. 싹 펴주고 랜서 하부 파츠 떼어냅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파츠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 조인트에 맞춰서 끼웁니다. 이러면은 프레임이 전체를 채우는 느낌. 그리고 무릎으로 가서 이 무릎 연결 프레임 교체할 겁니다. 프레임 다 떼주고요. 마찬가지로 핀이 두 개가 있는데 두꺼운 쪽이랑 약간 걸친다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잘 끼워 줍니다. 그 다음 이 자리에 이제 변형용 무릎 파츠 가지고 와서 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앞쪽 뒤쪽에 랜딩 기어가 다 내려와서 딴 바닥에 깔끔하게 안착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아리에 부스터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아리 뒤쪽 파츠를 들어 올려주면 짜잔, 이렇게 내부에 부스터가 이제 도색도 잘 되어 있고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간 형태로 해가지고 멋지게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또 꽤 그럴싸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그래도 빛 반사했을 때 빛나는 느낌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 로보톤 건담 에이지2 다크하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조형은 참 멋집니다. 이 메탈 로보톤 시리즈가 조형은 진짜 엄청 잘 뽑아가지고 진짜 예뻐요. 멋지고요. 다크하운드가 생각보다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렌스, 변형, 검은색, 근데 해적, 와우. 그래서 ACG 처음 출시할 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팬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건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탈 로보톤도 굉장히 잘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형은 참 좋았는데 뭔가 내부가 참 많이 안타깝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일단 가장 큰 게 허리입니다. 허리가 너무 좀 출렁거려요. 메탈 로보톤은 사이즈가 뭐 메탈 빌드라든가 이런 거보다 작긴 해도 합금을 썼기 때문에 그 작은 거에 비하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탱하기 힘들 정도다 보니까 조금 포즈 잡거나 할 때 또는 변형하거나 할 때도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했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축이 밑으로 빠지는 구조인데 볼 조인트보다 축 이동되는 이 축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약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MG 프리덤 건담 2.0의 고관절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축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 앞으로 들려다가 왜 안 들리지? 아 맞다, 볼 조인트가 튼튼했지 하고 힘주면 합금이라 그래도 자칫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변형은 솔직히 이거는 제가 너무 좀 깐깐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ACG의 고관절만 옆으로 벌리는 기믹만 있어도 됐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제일 번거로운 게 무릎이었어요. 아니 무릎은 왜 교체하는 거야? 이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런 느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이게 포즈 취해놓고 보면 진짜 멋은 진짜 완전 멋있다. 자, 디자인 진짜 잘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밤시.